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괜히 남들 앞에 서면 나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덜컥 지갑을 열어본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67세 김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 모임에 갔는데 다들 번쩍거리는 새 가방에 구두까지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그 순간 괜히 제 가방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 있죠. 사실 멀쩡한 건데도 괜히 마음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결국 백화점에 들러 비싼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그날은 괜히 어깨가 으쓱했는데 며칠 뒤 카드 청구서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생활비 한 달치가 날아갔으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박성우 어르신은 손주의 돌잔치를 앞두고 양복을 새로 맞추셨다고 해요. 예전에 입던 것도 멀쩡했는데 잔칫날 남들 앞에서 허술해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 맞춤으로 지었지만 근데 막상 입고 가보니 아무도 내 옷이 새 건지 헝 건지 관심이 없더군요. 괜히 나 혼자만 마음 졸였던 거지요. 또 부산에 사시는 64세 최영희 어르신은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이 휴대폰 자랑을 하는 걸 보고 돌아오는 길에 덩달아 새 기기를 바꾸셨습니다. 아직 쓸만했는데도 괜히 뒤처진 것 같아 바꿨던 거지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 요금은 늘고 사용은 불편해 오히려 후회가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결국 보여주기식 소비라는 게 다 비슷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뒤처져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남들은 그렇게 깊이 보지 않는다는 거, 우리도 이미 여러 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짧은 뿌듯함은 금방 사라지고 남는 건 후회와 얇아진 지갑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허세의 늪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든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물건 살 때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광고 한마디, 홈쇼핑의 달콤한 멘트에 마음이 흔들려 지갑을 열게 되는 경우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TV를 보시거나 홈쇼핑 채널을 틀다 보면 이런 말들 자주 들으시지요? 이 약만 드시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관절이 새 것처럼 움직입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본 말 아닐까요? 순간 혹하는 마음이 들고 괜히 불안해져서 주문 버튼을 누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9세 이명자 씨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쳤어요. 그때 홈쇼핑에서 한 달만 먹으면 관절이 부드러워진다는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는데 연예인까지 나와서 씩씩하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니 마음이 확 기울었지요. 결국 덜컥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이라더군요. 괜히 치료 시기를 놓쳐서 고생이 더 길어졌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오종현 씨는 혈압 때문에 불안했던 기억을 들려주셨습니다. 혈압이 좀 높다고 하니까 괜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TV에서 혈관 청소가 된다는 홍삼 제품 광고를 보게 된 거죠. 순간 불안해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30만 원 넘게 나가더라고요. 정작 병원에서는 아직 약도 필요 없는 단계라고 하더군요. 그 돈으로 차라리 식단을 고치고 운동을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불안한 마음이 제 지갑을 먼저 열게 만든 셈이었죠. 부산에 사시는 66세 장미화 씨의 사연도 비슷합니다. TV에서 혈액순환에 좋다,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는 말을 듣고
건강보조제를 샀어요. 광고에서는 마치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것처럼 말했는데 병원에서 물어보니 효과 입증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허탈하고 화도 났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면 결국 불안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혹시라도 더 나빠질까 두려워지고 그 불안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다가 광고의 달콤한 멘트에 지갑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광고 속 몇 마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결국 돈만 빼앗아가고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먼저 받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인된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괜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다 보면 돈도 건강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라는 건 건강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경조사 자리에서 체면 때문에 마음보다 훨씬 큰 봉투를 준비할 때 그때도 같은 불안이 작동하지요. 여러분, 경조사 자리에 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번엔 얼마를 넣어야 할까? 혹시 내가 적게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마음을 전하는 자리인데 이상하게도 숫자에 마음이 묶여버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0세 이순자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작년에만 결혼식이 5번, 돌잔치가 3번, 장례식까지 합치니까 거의 달마다 경조사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형편껏 드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위에서 다들 요즘은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선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괜히 뒤처지는 것 같아 따라가다 보니 1년 경조사 비용만 500만 원이 넘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은 진심인데 금액 때문에 괜히 주눅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최정우 어르신도 장례식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마음이 무거운 채로 조문을 갔습니다. 조용히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봉투를 준비했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다른 조문객들은 다들 큰 봉투를 내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적게 준비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튿날 다시 찾아가 돈을 더 얹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게 친구를 향한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내 체면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죠? 마음보다 체면이 먼저 앞서는 순간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지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영자 씨는 손주의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나눠주셨습니다. 잔칫날 친척들이 하나같이 두툼한 봉투를 내놓는 걸 보고 제 봉투가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순간 부끄러운 마음에 준비해간 돈보다 더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생활비가 빠듯해져서 며칠을 마음 졸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이건 진심이 아니라 허세였구나. 여러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공감이 되시지요? 경조사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인데 어느새 액수가 사람의 가치를 대신하는 것처럼 변해버린 현실.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본 씁쓸한 장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미리 기준선을 정해두는 겁니다. 결혼식은 얼마, 장례식은 얼마 하고 내 상황에 맞춰 선을 정해놓으면 그 선이 곧 지침이 됩니다. 남들이 얼마를 내든 그 선을 지키면 마음도 편하고 지출도 안정되지요. 결국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진심이 담겼다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인심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돈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으로 상대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게 본래의 의미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체면에 끌려 지갑이 열리는 습관은 경조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냉장고가 아직 멀쩡한데도 괜히 낡아 보인다. TV 화면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은데 새로 사야 하나? 이렇게 별 문제 없는 물건들이 이상하게 허술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시는 65세 박선희 어르신은 몇 해 전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집에 있던 냉장고가 멀쩡했는데 동네 친구가 새 냉장고를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순간 내 것도 너무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교체했는데 막상 바꾸고 나니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 돈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웠습니다. 결국 카드값만 늘었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괜히 남의 물건을 보고 내 것도 바꿔야 할 것 같은 마음. 이게 바로 감정 소비의 무서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윤태식 어르신도 소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예전 소파가 아직 앉을만 했는데 가죽에 조금씩 주름이 생기니까 괜히 집안이 낡아 보이는 거예요. 손님 오면 창피하겠다 싶어 새 소파를 샀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 새 가구에 적응도 다 되고 기분도 시들해지더라고요. 결국 만족감은 석 달도 안 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정자 어르신은 TV 교체 때문에 후회가 남았다고 하십니다. TV가 멀쩡했는데 전자상가에서 신형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점원이 화질이 몇 배 좋아졌다. 요즘은 이게 대세다 하니까 정신이 팔려서 바꿔버렸죠.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 전보다 조금 더 선명할 뿐 생활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예전 TV는 버려지기까지 하니 괜히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어느 부분은 공감되시죠? 사실 새 물건이 주는 설렘은 길어야 석 달, 짧으면 며칠입니다. 처음에는 반짝 기분이 좋지만 금세 일상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물건이 눈에 밟히지요. 결국 끝없는 교체는 만족보다는 부담을 더 크게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물건을 교체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첫째,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할 때. 둘째,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셋째,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감정이 아니라 필요를 기준으로 물건을 바라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물건보다 더 값진 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이 쌓여야 노후가 든든해지고 지갑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 교체로 시작된 소비 습관은 여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해외여행, 골프, 크루즈 같은 과시성 여행이 바로 그 예이지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6세 정혜숙 어르신은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일본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해서 저도 덩달아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제 형편에는 조금 부담이 됐는데 혼자 빠지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일까 싶어 무리해서 갔죠. 그때는 사진도 찍고 웃으면서 즐거워했는데 집에 돌아오니 카드값이 200만 원 넘게 나와 있더군요. 추억보다 빚이 먼저 떠올라서 한동안 잠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행을 다녀와서 즐거움보다 계산서가 더 크게 남는 경우 말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1세 이도현 어르신은 골프 여행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필리핀 골프 여행을 간다길래 저도 같이 갔습니다. 사실 저는 골프를 잘 치지도 못하는데 괜히 빠지면 왕따 될까봐 억지로 따라간 거죠. 그런데 가보니 라운딩 비용, 식사, 쇼핑까지 억소리가 났습니다. 여행은 고생만 하고 돌아와서는 한 달 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또 부산에 사시는 68세 신정희 어르신은 유럽 여행을 무리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주변에서 나 프랑스 다녀왔다. 나 이탈리아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괜히 나도 안 다녀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금까지 깨서 갔다 왔습니다. 사진은 많이 찍었는데 정작 집에 돌아와 보니 생활비가 바닥나서 몇 달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결국 사진첩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같은 마음이지요. 여행 자체는 즐겁지만 남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추억 대신 빚이 남습니다. 남보다 화려해 보이고 싶은 욕심, 그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좋은 여행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도 여행이고 친구와 공원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도 훌륭한 추억이 됩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오히려 마음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진 속 배경이 아니라 그 순간 함께 웃고 즐긴 사람과의 시간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여행 못지않게 부모의 마음을 크게 흔드는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를 위해 끝없이 이어지는 지원이지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란 게 원래 그렇지요. 자식이 힘들다 하면 돕고 싶고 손주가 필요하다 하면 보태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당연한 의무처럼 변해버리면 부모 마음은 지치고 지갑은 텅 비게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2세 김영숙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큰아이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퇴직금 일부를 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니까 이 정도는 도와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결혼할 때 또 손을 벌리더군요. 그때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손주 학원비, 과외비까지 슬그머니 당연한 듯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이가 점점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태도로 바뀌는 걸 보니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0세 박찬호 어르신은 둘째 자녀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둘째가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자 또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몇 번을 더 보태줬는데 이게 지원인지 빚인지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제 노후 자금이 다 줄어들었어요. 나중에는 자식이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와주고도 고마움을 못 받는 그 서운함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오경자 어르신은 손주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주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한다며 매달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잠깐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2년째 계속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니 저희 부부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어차피 부모님 연금 받으시잖아요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서운하고 서글펐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부모의 사랑이 권리로 바뀌는 순간 그 무게는 부모의 어깨에만 남습니다. 도와주는 마음은 분명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결국 부모 자신을 소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도울 때는 처음부터 액수와 기간, 용도를 분명히 정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때까지만 하는 선을 정해야 서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랑은 한도 없는 지원이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 사랑에서 비롯된 지출 못지않게 우리 지갑을 조용히 갉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이체라는 보이지 않는 누수이지요. 여러분, 한 달이 끝나고 카드 내역서를 받아보실 때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라, 이 돈은 뭐지? 내가 뭘 샀더라? 차근차근 살펴보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험료, 각종 구독 서비스, 모임 회비, 후원금. 손도 대지 않았는데 저절로 빠져나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갑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 69세 이정우 어르신은 몇 달 전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카드값이 자꾸 많아져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전에 들어둔 보험이 겹쳐 있더라고요. 실손보험이랑 비슷한 걸 2개나 내고 있었던 거죠. 언제 가입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낸 걸 생각하니 속이 쓰리고 허탈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2세 최은주 어르신은 구독 서비스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손주가 게임을 한다고 깔아둔 앱 때문에 매달 자동 결제가 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몇 달 지나고 나서야 알았는데 이미 몇십만 원이 빠져나가 있더군요. 손주는 벌써 그 게임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후로는 자동 결제는 꼭 확인하고 안 쓰면 바로 해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7세 박노식 어르신은 동호회 회비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코로나 때 모임이 다 중단됐는데도 회비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몇 달 동안 모임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났는데 돈만 나간 겁니다. 괜히 허무하고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자동이체라는 작은 구멍이 지갑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두 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최소 3달에 한 번은 자동이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보험은 겹치지 않는지, 구독 서비스는 여전히 쓰고 있는 건지, 모임 회비는 실제 활동이 있는 건지,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작은 점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줍니다. 돈을 아낀다는 건 무조건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누수를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